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은수 스타입니다. 오늘 이 한 주의 마지막이죠. 오늘 또한 톡스타에서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시청 많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내 증시 전날장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 때문인지 이 코스닥이 좀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 미국 증시 실적 시즌 우려감으로 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또한 오늘은 좀 약세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현재 지금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호 그리고 한진 대한항공주 이 또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미 정상회담의 미국의 제재 해제 불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협주들이 현재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방탄소년단이죠. BTS 컴백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좀 집중을 바람고요. 의류 관련주들과 이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 현대약품 등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뚜렷한 이 확실한 종목 전략 그리고 실시간 상담까지 톡스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톡스타는 총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2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이 톡스타 별톡방 이 입장해 주셔서 실시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스타님들을 만나 뵙기 전에요. 이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첫 번째 시간이죠. 적토마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이 톡스타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면서 G3 종목 회담이 장중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이 수익률 대결을 펼쳤던 G3 종목 회담에 적토마 스타님을 모시고 이 적토마 스타 포트폴리오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3 종목 회담에서 사실상 이 삼국지로 보면 천하통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적토마 스타님 불러보겠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 주간 어떤 전략을 좀 세우셨을지 말씀하기 이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말씀 먼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한 와중에서 직전 고점을 언제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제일 궁금한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비우는 관점이 아니라 주식을 좀 채워 넣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수익률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이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어제 소폭 조정받긴 했지만 사실 1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랑 중국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은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좀 담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을 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하셔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적토마 포트폴리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토마의 포트폴리오 지금 셀리버리 173.6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이 마이너스 0.65% 기록하고 있고요. 이 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37%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0%, 디지털 대성은 현재 지금 15.69%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로 봤을 때는 30.38%, 그리고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33.40%, 코스닥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은 31.1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토마님의 포트폴리오 이 화면을 보셨는데요. 사실상 옵션 만기일이 중국이 좀 반등을 하면서 보합에서 유지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준비하셨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리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종목 지금 포트폴리오에 5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뭐 기간 조정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좀 가장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은 기대감으로 주식이 상승을 했고 이제는 뭔가를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충분히 4월 달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는 보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JYP 엔터인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다시 박스권으로 좀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둔화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박스권이 아래쪽으로는 27,000원대 부근, 28,000원대, 27,000원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32,000원대 이렇게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정고점 트라이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이때 거래량이 워낙 큰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력이 조금 둔화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3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정말 땡큐하고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더 빠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일단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스입니다. 야스가 최근에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 장에서도 그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스도 요 부분만 이제 넘겨주면 사실 2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워낙 이때 내려오면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악성 매물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은 작년 8월 달부터 1월까지면은 8, 9, 10, 11, 12 거의 한 5개월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26,000원대고 14,000원대면은 거의 뭐 50% 가까이 이제 그 손실이 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반등 구간에서 한 방에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반등을 못 하고 이러한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 또다시 여기에서 힘에 붙이는 또는 기간 조정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증권사 뷰나 아니면 탐방 리포트들을 보면은, 어쨌든 올해 OLED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투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이제 수익률 제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탄력이 미진한 그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새로운 종목들로 이제 새롭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뭐 그 이전부터 포트폴리오를 같이 진행해 오신 투자분들이라면 사실 뭐 이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갈 수 있지만 계속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 없이 그냥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새롭게 방송을 보시는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야스 역시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지어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지어소프트 기업,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 매수를 할 때 신고가가 한번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신고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도 그 쿠팡 플래시에서 제품을 어젯밤에 이제 주문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받아본 그런 상황인데, 쿠팡이 원래 그 로켓와우 새벽에 이제 갖다 주는 서비스가,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무료였거든요. 근데 15,000원에 상한을 뒀더라고요. 예. 근데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가 유기농인데 약간 쿠팡이랑 다른 부분들이랑 차이점이 10만 원 이상 정도 해야 배송료가 무료인데 15,000원이랑 10만 원,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갭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기농을 사서 드시는 소비층 분들이 그 배송료를 아까워할까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기농은 사실 본인이 드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이제 그 주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10만 원을 훌쩍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그 주문들을 하면은 며칠 정도의 분량을 하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오소프트의 그 오아시스 마켓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도 요 관련된 그 새벽 배송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좀 분석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충분히 좀 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은 지오소프트는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9%대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왔죠. 이 종목 역시 말씀을 드리면서 대성 아이맥에 대한 그 모멘텀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 신고가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장에 다행히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큰 폭의 이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장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매수하고 싶어하는 대기 매수세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골이 달리면서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유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오늘장에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교육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걸 사실 어디서 섹터로 묶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이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메가스터디 충분히 좀 관심을 더 가져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만약 메가스터디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 포트폴리오에 말씀드린 디지털 대성, 뭐 오늘장 밑꼬리를 통해서도 뭐 지난주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봐도 좀 좋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적토마스타님의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셀리버리는 현재 이 톡스타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보유하고요. 이 JYP와 야스는 제외, 그리고 지어소프트와 이 디지털 대성, 특히나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움직임이 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는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포트폴리오에 승부주를 걸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떠한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그 JYP 엔터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엔터 관련된 종목이 하나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엔터주들이 과거에는 엔터 3사, 그러니까 JYP 엔터, SM, 그리고 YG 쪽에 이제 치우침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이제 뭐 웹툰 쪽에 DNC 미디어나 아니면은 한국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뭐 아프리카 TV 이러한 부분들 또는 이제 그 특수효과 쪽으로 하는 지금 뮤직 스튜디오 이러한 기업들도 저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JYP 엔터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체할 만한 종목으로 저는 드리머스 컴퍼니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드리머스 컴퍼니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오래 한 게 짧게 한 게 아닌데 좀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다, 신규 상장 종목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아니고요. 구 아이리버가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로 서면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서면 변경이 돼서 어제부터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기업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면 변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최소 한 30대 이상 정도의 투자자분이라면 아이리버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애플의 아이팟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엑스플레이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놓은 그런 상황이었고, 삼성이 그걸 따라해서 이제 앱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었고, 거기에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따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디자인과 아주 감성적인 부분들을 탑재를 해서 아이팟이라는 부분들을 세상에 내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도 투자자분들이 아이리버 하면은 그거 아직도 옛날에 MP3 만드는 기업인데 그게 뭐 요즘에 누가 MP3 쓴다고 이게 뭐 얼마나 이익이 나겠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리버가 분명히 회사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어서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기업으로 이제 서면 변경을 좀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 MP3 만들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B2B 음반이랑 그다음에 음원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원 플랫폼 플로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플로우가 그렇게 뭐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MD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MD 사업이 그 뭐냐면은 K-팝이 워낙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구매를 하는 게 요즘 뭐 아이돌 팬덤 문화로 뭐 정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굿즈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허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흔히 문방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문방구에서 이제 아이돌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의 이제 그 사진 정도 이제 뭐 사거나 뭐 응사에서 나왔었던 뭐 그 정도의 이제 팬덤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MD 사업 부분들 실질적으로 뭐 굿즈나 아니면은 굿즈 이제 뭐 부채 아니면은 콘서트 하면 야광봉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SM이 구 아이리버, 현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의 이제 모회사죠. SK텔레콤이랑 지분거래를 수반을 한 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사 이제 MD 사업도 2019년까지 이제 SM 쪽과 효과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고객사 다변화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SK텔레콤의 전략적 천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냐면은 SK텔레콤이 M&A로 큰 기업입니다. 분명히 옛날에 이제 성경이고 화학회사에서 필름 인수하고, 그다음에 통신 인수하고, 그다음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SK텔레콤 인수하고, 물론 이제 SK통신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까지 인수를 하면서 정말 M&A로 잘 커온 그런 기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아쉽게 일찍 매각을 한 부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로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멜론이 로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게 이제 현재 카카오로 넘어간 카카오 M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SK텔레콤이 멜론도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멜론에다가 이어폰 꽂아가지고 하던 광고가 SK텔레콤이 워낙 이제 011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획기적이었고, SK텔레콤 쪽이 잘 갖고 있었던 게 이제 T맵, 잘 갖고 있는 게 T맵, 그리고 이제 멜론,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 두 개 때문에 SK텔레콤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던. 근데 T맵은 이제 다 풀려가지고 통신사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원 유통도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텔레콤이 멜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홍콩계 상호펀드에다가 매각을 했죠. 근데 홍콩계 상호펀드가 그걸 잘 키워가지고 카카오에다가 또 다시 매각을 했죠. 근데 SK텔레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잘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음원 유통 정도 하고 그런 기업을 저렇게 많이 받고 팔면은 잘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거 매각하는데 주도적으로 했던 담당자는 아마 지금의 SK텔레콤이나 그쪽 관련된 일에서 손을 강제적으로 뗐겠죠. 왜냐면 이게, 저도 인공지능 스피커 2개를 쓰고 있는데 SK텔레콤은 누구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하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지니, 그다음에 LG 플러스는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LG 플러스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클로바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집에 네이버 클로바랑 그다음에 기가지니 2개를 쓰고 있는데, 사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인터넷 휴대폰으로 다 검색합니다. 그냥 기가지니로는 채널 돌리는 정도로 쓰고 있고요. 근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결국엔 음악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 어플 휴대폰 켜가지고 어플에서 노래 검색해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네이버 클로바 음악 들려줘 하면은, 지금 오후에 듣는 음악, 아니면 밥 먹고 좀 졸릴 때 좀 나른할 때 듣는 음악 들려줘 이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통신사 측면에서, 그리고 스피커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어쨌든 저 음악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SK텔레콤은 멜론을 과거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키울 수 있는 건 아이리버 쪽을 필연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SK텔레콤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저 플로 아이리버 쪽에서 하고 있는 음원 유통, 그거를 당연히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시장 영향이 여전히 크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여전히 크죠.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이리버는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되어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종가 부근까지 이제 봤을 때 좀 들어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강했다가 지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일단은 방탄소년단 음원을 이제 출시를 하니까 앨범을 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을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라는 건 너무 좁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SK텔레콤에서 이 종목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놔도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잡고 대응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BTS 관련주이자 이 현재 상호 변경으로 아이리버에서 이름이 변경된 이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 그리고 플로라는 아이리버 음악 플랫폼을 이미 지금 운영 중이고요. SK텔레콤의 지분을 이제 52% 이상 보유하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확대가 지속된다. 상승 여력이 충분한 그러한 드리머스 컴퍼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상담이 왔는데요. 현대건설 55,000원 5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기에 사시는데 이 토목 건축공사 기업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중도 굉장히 크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대건설 지금 건설주들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올라왔을 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뚜렷하게 국내 건설이나 해외 쪽 건설 모멘텀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저는 55,000원대 올라오면은 비중 건설주의 50%, 지금 시장에서 건설주의 50%를 들고 있는 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매수가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5만 원에 더 붙여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매수를 55,000원을 돌파를 기대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55,000원 돌파할 때 비중을 25%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여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25%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5%도 조금 더 많아서 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건설주는 20% 정도 그냥 가져가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그냥 보유는 하시되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건설에 관련해서는 50에서 25%로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서 보유를 하는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SFA 주셨네요. 지금 SFA 45,500원 1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SFA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SFA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박스권이고요. 앞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일단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45,000원대, 47,000원대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할 때 같이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SFA를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없다. 단지 이제 앞서서 먼저 움직여야 될 대형주들이 SK하이닉스나 조금 전에 본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SK하이닉스는 8만 원, 삼성전자는 47,000원, 요 47,500원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SFA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자리 돌파하면 SFA도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 의견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SFA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상단 부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7,500원 여기가 주요 라인으로서 여기를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상승 랠리가 좀 지속적일 것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입니다. 이 71,900원 그리고 15%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라고 종목 상담 주셨는데요.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면역 이 항암 치료제죠. 여기 신약 개발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도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 중에 하나죠. 상장하고 나서 2017년 9월부터 12월 달, 11월 달까지 뭐 2만 원대 주식이 13만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라간 그런 주식 중에 하나고 5만 원대에서 또 한번 더블을 그런 준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네, 현재 지금 이 여기에 대해서 SFA와 그리고 이 신라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드리머스 컴퍼니가 신규 종목으로 편입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당히 지금 예전부터도 지금까지도 현재 좀 꾸준하게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마이너스 0.45%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라젠 400원 오른 지금 66,000원의 전일장에는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적토마 스타님께서 신라젠 지금 종목 추천해 주실 텐데요. 스타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종목 상담이고요. 일단은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보유하고 계신 투자분이 71,9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컨셉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암 쪽이 강한 부분들은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중항체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고 그래서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시세가 좀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장의 관심권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라젠의 이 신라젠 패서백의 성공을 확신하시는 투자분이라면 저는 뭐 강성 주주로서 뭐 길게 보유를 하셔도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이 없는 투자자분이라면 저는 신라젠은 이미 한번 시세가 크게 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디까지 나올지 쉽사리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등 시에 매도를 좀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스윙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핫했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으로 추천해 주시는 걸로 권장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G3 BNT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33,700원, 이 3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역시나 이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G3BNT는 그나마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뭐 다시 눌렸다가 안구건조증이랑 여러 개의 그 파이프라인 신약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바닥권에서 조정도 좀 받았고 최근에 이슈가 좀 나오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만 돌려내면은 저는 사실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고 35,000원대 넘겨주면 이 앞전에 이제 상승했었던 그러한 이제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G3BNT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G3BNT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신 트렌드를 가미한 종목 선정 오늘 역시 많은 걸 도와주셨습니다. 적두마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좋은 수익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이슈, 해외 선물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톡스타의 파생 해외 선물을 담당하고 계시는 스나이퍼 스타님 모셨습니다. 스나이퍼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키워드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처음 뵙는 거기 때문에 인사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예, 서울경제TV 오전 톡스타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침 방송으로 옮겨서 이제 2주차째인데요. 예, 우리 김우생 님도 안녕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장단기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스나이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나이퍼 스타님의 이 가지고 나온 키워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스나이퍼 스타님의 투자 키워드 브렉시트 기한 연장 안도감의 이 강보합, 그리고 달러 강세와 골드의 조정, 그리고 뉴욕 증시 단기 조정과 관망 국면에 들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시즌이 조금 우려감으로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래량 또한 좀 한산했고요. EU와 영국은 브렉시트를 이제 10월 쪽으로 이제 연기하는 합의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키워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일단은 그 브렉시트 기한 연장 안도감에 대한 강보합이다. 이거는 이제 전날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그 EU 탈퇴 시한을 6월까지 연장해달라 메이 총리의 부탁에 요청에 10월 말까지 6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로존의 글로벌 리스크로 그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우려했던 것에 대해 한시름을 돌게 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전날 유럽의 정치들은 브렉시트 기한 추가 연장 한다는 발표에 힘입어 안도감을 반영한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 닥스는 전날보다 0.25% 상승한 11,935.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0.66% 정도로 좀 더 오른 5,485.7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는 약간 0.05% 정도 내린 7,417.95로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11일 그 BBC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가 브렉시트 기한 연장 등의 장기화로 오히려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하면서 만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 내 기업들, 준비됐던 대비를 했던 기업들 역시도 혼란을 겪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일단 이런 분위기이지만 좀 안정화되었다, 안도감이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볼 때 앞으로 유로 FX, 저희가 이제 유로 FX 매매를 하게 저희 회원님들이 하시는데요.
지금 1.129, 1.13 정도 수준에 있는 유로 FX가 좀 안정화되어서 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예정된 기한 내에 메이 총리 등 영국에서는 좀 소프트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협상이 잘 마무리되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 강세 골드 조정입니다. 전일 좀 조정을 받던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을 줬는데요. 전일 뉴욕의 골드 가격은 최근 연속적인 강세 양봉을 내며 상승하던 추세를 한 번에 되돌리는 수준의 장대 음봉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달러 강세 영향도 한몫을 하게 되었고요. 골드 가격이 약 전일 대비 1.6%가량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거래소에서 6월 물금 가격이 1293.30에 마감을 하여서 4월 들어서 가장 큰 하루의 낙폭이 나온 셈이 됩니다. 오한다의 크레이그 얼람 전략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값은 차익 실현 매물로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금이 $1,300 위에서 거래되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비둘기파적인 입장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달러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금값의 반등을 좀 제안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은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통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금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그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지금 현재 금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데는 제약을 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서는요, 영국 내부 의회 협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10월 말 이전에 익시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달러 강세와 골드 조정 이 관련해서는요, 지금 달러는 현재 지금 강세가 보이고 있고, 이 반대인 안전자산인 골드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집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키워드인 지금 뉴욕 증시의 좀 단기 조정과 관망 국면이다라는 이 세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미증시 1분기는 지금 금요일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우선적으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경기 둔화, 아래 공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경기 둔화에 대해서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것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어제 전일 뉴욕 증권거래소 주요 지수들이 2019년 연중 최고점을 찍고 일부 조정 마감을 하는 장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약간 하락한 상태, S&P는 거의 강보합권 상태, 나스닥은 0.2% 정도 내린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중 초반에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나 지표 호조 등으로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예. 이 전반적인 아래 공포, 이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록의 이제 인내심을 강조하면서 회의록에 대해서도 이 사실상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왔고 뉴욕 증시 단기 조정과 관망 국면, 즉 현재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혼주세로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뉴욕 증시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 해외 선물 이 투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이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지 상품과 대응 전략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 증시에서 지금 미 지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빠진 게 경제 지표 실업보험자 청구 건수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PPI, CPI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물론 이걸 전적으로 시장 전체를 다 크게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로 미 증시의 지표들, 지수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항생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국선은 반대로 상승 후 재하락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스닥이나 S&P, 항생, 국선 그런 관점에서 고점 매도 좀 눌림 확인하고 저점 지지하는 좀 돌다리도 두들기고 하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관점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편 아까도 말씀드린 골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좀 더 유지되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나빠진다면 골드는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나빠지면 아니면 조정을 보이면 골드는 재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파생상품 해선의 주요 매매 종목으로 골드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골드가 지금 달러의 대하락으로 인해서 당일 아침에 이제 해외 선물 시장 시작하고 달러 인덱스가 96.83 지점에서 쌍고로 밀려서 96.6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지금 좀 1293에서 1297 수준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1300 수준, 또 1302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해주면 재차 매도를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해외 선물에 대한 이 투자 대응 전략, 최고의 안전자산이죠. 골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골드 반등 시에는 이 1300에서 1302선, 즉 여기에서는 좀 매도 대응을 하고, 이 골드 목표가로는 1차로는 1290달러, 2차는 1280달러로 이 매도 방향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투자 상품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금 유로가 왔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 1.3390에 매도가 들어갔는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브렉시트와 이제 브렉시트에 관련해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꺼진 모습이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유로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봐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그 유로의 일봉은 굉장히 크게 이제 바닥권을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로 브렉시트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기한 연장 얘기를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바닥권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저점 지지를 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좀 돌려세우면서 우상향 채널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 저희 방 그 투스타 회원님들한테는 이 하단 부분을 일봉에서 지지하는 형태에서 1.29, 1.13 라인선 부분에 오면 매수 배팅을 하자.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단 라인에 도달하면 익절 청산을 하고 재차 매도를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롱텀으로 보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좀 보는 차원인데 3390에 매도 들어가셨으면 지금 가격에서 좀 약간 손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눌림에서 정리를 좀 오늘은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를 보신다면
좀 높게 형성된 1.36 정도에서 1.38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왔을 때 매도 대응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에 관련해서 이 매수 방향, 매도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나이퍼님 이 다음 주도 좋은 해외 상품 투자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 4월 13일 실전대회 우승자이신 이 선재스타님과 주식부자 전문가님께 듣는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립니다.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에서 열리는데요. 강연회 가시면 상당히 이 투자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역시 좋은 대응,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